이완규에 대한 이제 그 이 지명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우리 그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시민들은 뭐 판단이 다 끝났죠. 그런데 이제 국힘당은 뭐 이완규를 이제 미스터 클린 또는 미스터 법질서 막 이렇게까지 띄워주면서 네. 헌법재판관 지명에 전혀 문제가 없는 매우 잘된 인사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친한계 좌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조경태 의원이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오늘. 네. 안가회동 이완규 지명은 부적절하다. 네. 한덕수는 알박기 한 거다. 네. 아 이렇게 한덕수의 세게 얘기했는데요. 알박기는 무리수라고 했고, 네. 그리고 그 저 맨 밑에 좀 작은 제목으로 좀 보시면 끝에 좀 내란잔당 오명수고 뭐 15령 뭐 윤옹호 속가는 이런 얘기. 그리고 세게 한덕수 차출에 대해서 굉장히 또 견제를 많이 날리고 있죠. 국민 안중에 없나. 그래서 한덕수가 자행했었던 이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 그리고 또 이완규가 그 안가회동 4인방 중에 한 명인 네. 것과 관련해서 모조리 수사해서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톤이 상당히 높은데요. 상당히 발언이 세고요. 이 얘기는 조경태 의원 개인의 생각이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동훈? 한동훈 쪽의 생각을 대변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이미 윤한 갈등 시즌2가 네. 그거 넘기기 전에 네. 시즌2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한동훈계에서는 결국 한덕수가 이완규를 지명을 한 것은 사실상 윤석열의 이제 상황 정치, 대리 정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국 이런 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윤석열이 대선 이 경선에도 개입을 해서 결국 사실상 그 자신의 또 다른 아바타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또 국힘당을 완전히 윤석열 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위기감을 충분히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네.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동훈이 사실은 이제 한덕수에 대해서 조만간에 저는 직접적인 아마 견제구를 날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한동훈 입장에서 한덕수가 신경 쓰이는 이유들이 조금씩 오늘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김문수. 네. 이제 김문수는 네.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어제 사실 출사표를 던지면서 본인은 계엄에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약간 그 이제 집토끼보다는 이제 중도 확장을 위해서 이 좀 계엄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살짝 윤석열과 거리를 두나라고 했는데 네. 결국 선대위원장에 김재원 후보를 이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김재원 전 의원.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문수는 철저하게 윤심으로 승부를 하겠다. 네. 이렇게 사실상 이제 의지를 드러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서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이제 국힘당에서는 내부에서는 이제 김문수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가지고는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경쟁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뭔가 물밑으로는 지금 작업을 한동훈을 띄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또 감지가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국힘당의 이제 그 친윤계는 이제 사실상 김문수 가지고는 좀 약하다고 보니까 뭔가 좀 한덕수를 사실상 새로운 후보로 지금 이제 띄우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다시 그 기사로 돌아가면 지금 대체적으로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윤석열 파면 후에 김문수가 좀 주춤하는 게 그러면서 한동훈이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김문수하고 한동훈 이 양강 체제가 지금 형성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는 약간 좀 지금 이제 좀 정체 상태인 거고 이런 가운데서 지금 한동훈계가 한덕수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김문수 대신에 지금 국힘당 주류가 한덕수를 뭔가 자꾸 대안으로 지금 띄우고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힘당의 지도부들은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는 뭐 국힘이 아니라도 일반 삼척 동자라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한덕수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아까 보여줬던 한덕수 띄우는 국민의힘 또 유일한 뭐 또 호남 후보다 뭐 이런 또 의미까지 부여. 그랬군요. 호남이었군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권영세하고 권성동이
중진들 상임 고문단하고 오찬 간담회에서도 한 권한대행이 이번 경선에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 친윤계하고 국힘당의 주류들은 김문수 대신에 좀 한덕수를 자꾸 띄우는 지금 모양새예요. 예.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김문수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덕수가 새로운 복병으로 네.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요거 이제 뉴탐사가 계속 이제 한 템포씩 좀 빠르게 네. 저희들이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희들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한덕수가 지금 계속 네.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네. 네. 자, 요거 한번 여론조사죠, 갤럽 네. 여론조사. 네,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제 한덕수까지는 안 나오는데 네. 한동훈이 한동훈이 지금 안 이제 뜨네요. 지금 김문수가 16 그죠? 네. 퍼센트.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이 15. 이거는 근데 국힘당이 아니고 전체 지지율이에요. 네, 전체.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한동훈이 11인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제 김문수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홍준표도 11이고 오세훈도 8이에요. 오세훈이 조금 처지긴 했지만 한동훈 입장에서는 사실상 명태균 게이트로 어느 정도 숨을 죽였다고 생각했던 홍준표나 오세훈도 여전히 상당한 경쟁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차이를 벌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김문수하고 양강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홍준표, 오세훈을 넘어야 되는데 네. 명태균 게이트 가지고 그동안 나름대로 좀 숨을 죽였다고 봤는데 아직도 한동훈이 완벽하게 홍준표, 오세훈의 벽을 넘어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친한계 검사들 입장에서는 참 머릿속이 요즘 하얘질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없는데. 그렇죠. 예. 6월 3일 금방입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 국힘, 이건 전체잖아요. 네. 국힘 지지정당이 국힘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네. 요 310명. 네. 요 사람들 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 수치를 보면. 네, 김문수가 34, 한동훈이 15, 네. 그리고 홍준표, 오세훈은 17, 18이에요. 그러니까 국힘당 현재 경선 구도에서는 한동훈이 4등입니다. 4등 지금. 그러니까 국힘 내부에서는 지금 한동훈은 홍준표, 오세훈보다 못한 네. 성적을 거두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거의 뭐 백중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참 바쁠 것 같아요. 한동훈 밀어주려면 일단 홍준표, 오세훈에 대한 압박을 특히 오세훈 같은 경우는 그 후원회장 또 오세훈 또 그 집무실 자택에 압수수색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동훈이 국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뒤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한동훈하고 오세훈은 그 지지층이 좀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치를 딱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아주 그 지금 한동훈의 처지가 그냥 그대로 보이네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이번 대선에 사실 검찰이 저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한동훈을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은 진작서부터 행동에 들어갔다고 보이는데 네. 지금 현재 중간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예. 또 뭐 홍준표, 오세훈은 결국 이제 대선 출마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네. 그 여론조사 공정 자료죠. 이것도 이제 전체 지지율이에요, 전체. 근데 여기서 보면, 그나마 거기서는 이제 한동훈이 2등을 하고 있잖아요, 전체 네. 지지율에서. 나름대로 이제 이 한동훈계 유튜버에서는 상당히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고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한덕수가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그리고 출마 의사를 심지어 부인까지 했는데도 지금 6.6%. 네. 예, 그러면 한덕수가 저건 대선 출마 선언하는 순간 한동훈은 바로 날아가겠는데. 네, 바로 네. 역전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한동훈은 오세훈, 홍준표의 벽도 지금 버거운데 한덕수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난 거예요. 네. 이거는 한동훈에게도 부담이지만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 친한계 검사들 굉장히 지금 압박감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이것도 여론조사 공정 자료네요. 이거는 앞에 거는 여론조사 갤럽이었고 방금 전에 봤던 것도 여론조사 공정인데 네. 여론조사 공정에 요거는 국민의힘으로만 한번 좁혀서 지지율을 한번 좀 보면은 예. 지금 보면 김문수가 30.3%.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오세훈이 8.4, 한덕수가 13.2, 아. 한동훈이 19.7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갤럽보다는 좀 한동훈이 갤럽에서는 4등이었잖아요. 국힘당 네. 내부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2등을 하긴 했는데 아까 갤럽에서는 한덕수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한덕수를 집어넣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경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던 한덕수가 3등입니다. 3등. 3등이에요. 거의 한동훈을 지금 턱밑까지 추격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참 한동훈은 뭐 아마 친한계 검사들이 한덕수까지 칠 생각은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런 정도 상황이면 또 계속 국힘당 지도부가 계속 한덕수를 부추기고 또 한덕수도 뭔가 대선 후보에 대해서 계속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마 친한계 검사들이 조만간에 네. 12.3 계엄과 관련해서 한덕수에 숨겨져 있었던 수사 기밀들을 조금씩 아마 흘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사실 한덕수가 그 탄핵이 기각됐던 것은 헌재에서 증거가 없다라고 본 거잖아요. 12.3 계엄을 적극적으로 정당화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또 검찰에서 헌재에다가 수사 기록을 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덕수를 살아났고 친한계 검사들 입장에서는 한덕수는 그냥 대선 때 공정한 심판. 왜냐면 한덕수의 기본적인 스타일이 어느 한쪽에 줄을 쓰기보다는 이런 때 아주 절묘한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윤석열이 이제 파면이 됐으면 정신 차리고 이제 딱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 심판의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러면 이제 검찰이 한덕수에 대한 캐비넷을 좀 만지작 거릴 수밖에 없죠. 상황이. 예. 그러네요. 자, 국민의힘은 지금 이번 경선에서 결선 투표 도입 여부를 가지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왜 이제 국힘당 이게? 후보들 중에 지금 이제 친윤하고 반윤으로 나누면 반윤은 한동훈 혼자잖아요, 사실상. 네. 친윤은 여러 명이고 그렇게 해서 이런 구도로 치러지게 되면 결선 투표가 없이 말해서 4명 4강 구도를 형성해서 그 중에서 4명 중에서 1등한 후보로 선출한다고 한다면 한동훈이 제일 유리하죠. 네. 왜냐하면 친윤 표들을 3명이 갉아먹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4명 중에서 뭐 과반수를 넘는 후보가 없는 경우에 1, 2위 후보를 만약에 붙인다고 하게 되면 친윤과 반윤 무조건 이런 불리하죠. 구도가 되니까 무조건 한동훈한테 불리한 거죠. 예. 한동훈은 차라리 결선 투표가 없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또. 그러니까 이런 벌써 신경전이.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한동훈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요. 예. 그러네요. 산 넘어 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국힘 경선 룰이 일단 1차적으로 정해졌는데 여론조사 50%, 당원 50% 이렇게 한다라고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저 작은 글씨에 보면은 최종 후보를 4명이서 할지 최종 경선을 저 하나 둘 셋 두 명으로 할지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서 결국은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동훈은 지금 친윤과 반윤 구도로는 이제 승산이 없다 보니까 4명으로 결선 투표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